네,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죠. 그중 한 분이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강승규 국회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승규 의원님. 어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예. 공정치 못하다. 예. 또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예. 대통령의 의법 요소를 심판한다는 헌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예.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의원들,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치 못하게 재판하고 있다. 네. 이에 항의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준비 중이시죠? 네. 예. 탄핵안 발의는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적위원회 3분의 1이니까요. 지금 몇 명이 같이 한다고 동의하셨습니까? 네, 어제까지 78명의 의원님들이 문영배 헌재 예. 재판관 탄핵 소추에 동의해 주셨고요. 78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인데 네. 지난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날 그 찬성 의원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11명 안팎 정도가 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당부 의원들이 네. 그 소위 친한계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지도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참여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예.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문영배 재판관의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일단 지도부는 적극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78명 정도고 혹시 그렇죠. 친한계 의원도 찬성을 좀 했습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있지만 예. 대략 한 11명, 15명 안팎이라고 봤을 때 네.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의원은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좀 대는 건 그렇지만. 네. 아, 네. 절반 정도, 그럼 7, 8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탄핵안 발의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원 의법 뉴스를 다루면서 네. 헌재가 여러 가지 그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개정 형법에서는 네. 피소추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 등을 채택했고요. 검찰 조서를 인정한 부분 증거로 선택했고요. 어제도 그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그 변호인단 측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또 이를 또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래서 변호인단 한 분이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공시송달이나 여러 가지 재판 심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 또 이런 부분을 따르지 않고요. 네. 지금 탄핵을 비상계엄 조치가 있었다면 네.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헌재가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이라든가 심리 과정에서 공정치 못하다.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념편의 헌재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기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 등이 제가 탄핵 소추를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그 기저에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께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통일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 헌재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재법에 네. 관련 소송 심리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예. 형사소송법이 형법이 개정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개정된 형법을 따르지 않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렇게 했다. 그때는 형법이 개정되기 전이죠. 그런 원칙을 또 다시 적용한다는 것은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죠.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네. 법은 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헌재는 또 심리 과정에서 형수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를 따르지 않는 것 등이 아무리 평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평의에 지금 다수가 기울어진 운동장 2년 평양된 재판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의하려면 3분의 1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으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일단 뭐 네. 100명 이상 동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78명이 동의했다 그러고 그중에 네. 상당 부분 이제 한계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셨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도부에서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문영배 재판관의 탄핵수주 발의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분열 등을 또 이렇게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를 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직접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데 또 많은 친한계 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판단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국회 그렇죠.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 공세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지요. 같아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지금 공정하냐라고 할 때 공정하지 않다, 불합리하다, 또 이념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또 그런 국내 여론을 의원들께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의원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가 탄핵수주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을 헌재가 이렇게 막중하다라는 것을 느껴야지요.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연이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퇴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 권한대행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루 2차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국민 여론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저희 여당의 의원들께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나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느껴달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문영배 재판소장 이러한 헌재의 그런 불공정한 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문영배 소장이 이에 대해서 느껴라. 국민 여론이 이렇다는 걸 느껴라라고 또 그 앞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국민 여론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 여론을 보니까 한국 갤럽 조사 보니까 헌재 신뢰 52%, 신뢰 안에 40%,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7%, 반대 38%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40%가 넘었지만 다른 여사 아시아투데이 지난 조사에서는 헌재가 중립적이다가 45%이고 중립적이지 않다가 47%입니다. 이렇게 절반 또는 가까이 절반 이상이 헌재가 불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 압박 수위 높이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최 권한대행이 어찌할 거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제가 대정부에서 최 권한대행도 이에 대해 물었더니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의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에 대한 그 임명을 보류한 이유가 예.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등으로 예. 또 이분의 이념 편향된 이유 등으로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예.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저희 여당 의원들은 다 마은혁 후보는 헌법전문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냐. 그분의 이념 편향 활동, 좌익 성향 활동, 대한민국의 국헌을 부정했던 그런 전력 등을 볼 때 네.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께서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계요 한국갤럽 조사는 정례조사 11일부터 13일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민의힘 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곽정근 전 사령관을 회유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김현태 단장을 국민의힘이 회유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최근 이 김현태 단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송일중 위원께서도 네. 지난번에 분명히 이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을 예. 면접을 해서 그걸 밝혀냈고요. 예. 곽종근 위원장의 민주당 사주 의혹 등은 네.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이 탄핵 후에 비상계엄 직후에 유튜브에서 출연해서 곽종근 사령관을 사주한 것 등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 등이 악의적으로 아주 탄핵 상황, 비상계엄 상황을 왜곡한 건데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네. 유튜브에 비상계엄 조치위에 가서 사전에 만나고 또 거기에 또 우리 부승찬 의원과 함께 이러이러한 분의 진술도 유도한 것도 있고 네. 답변서, 질문서를 써줬다는 그런 부분 등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은 민주당 측에서 사주했다고 보는 것이 맞죠. 네. 국민의힘은 사주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회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지금 비상계엄 배경과 지금 결부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명태균 씨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특검이라는 것은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이에 대해서 의혹이 많을 때 예. 특검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예.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이에 대해서 인정치 못한다고 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줄기차게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지금 최근에 검찰의 이 일을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전해 온 만큼 네. 중앙지검의 수사력이 더 소위 강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죠. 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 시에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예. 그래왔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전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부산, 대구, 광주에서 또 열리는 건데요. 이번 대전의 민심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저도 지난 10일 천안에서 충남 집회에 다녀와서 네. 마이크를 잡은 바가 있는데요. 예.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국민들의 이런 탄핵 반대 열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네. 그만큼 이번에 비상계엄 조치라든지 또는 탄핵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아주 그런 부분 등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전 집회에서도 또 앞으로 이어지를 부산 집회에서도 상당수 아니 부산이 아니라 서울 집회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함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드러난 민심도 있습니다만 중도층의 민심과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저는 중도층보다도 우리 선거 과정에서 보면 수부터 그러니까 누가 더 그런 상황이나 우리 세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표심을 잡느냐에
여론들이 많은 부분에 모아지는데요. 그런 스윙부터 세력들이 지금 많은 지금 민주당의 폭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오버하는 부분 등을 지금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이런 스윙부터들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누가 옳고 누가 더 공정하고 또 누가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더 제대로 설계하고 또 이렇게 앞장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보기 때문에 중도층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정체성은 좌측에 가 있고 기업의 발목 잡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6개 만든다든지 무슨 뭔가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그것은 다 뭔가 이렇게 표리부동한 모습이었다. 그런 것에 국민들이 과연 표를 줄지, 저는 그래서 그게 중도층을 잡는다는 것이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강한 부정 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 지금 내세우고요.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기업을 지원하겠다, 삼성전자 6개 만들도록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 등은 우클릭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시장 경제 이런 부분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좀 바뀌고 또 본인이 너무 좌쪽으로 갔던 부분 등에 대해서 실제 상식적인 어떤 상황으로 돌아오는, 인식으로 돌아오는 것이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냥 제스처이고 약간의 뭔가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속임수다, 이런 것이죠. 실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6개 만들려고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려면 엄청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책, 이재명 대표의 기업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반도체 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그런 주식 위한 두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경쟁 국가, 그게 대만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경쟁 국가에서 두뇌들이 막 일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상식으로 우클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는 또 반대해서 어제도 반도체법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은 말만 앞서는 거고 누군가를 속여서 표만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실제 상식적인 기업관, 상식적인 경제관으로 돌아올 생각도 없고 그런 또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돼서 여야가 지금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목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여당이 좀 더 큰 책임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지난 21대부터 이번 22대 처음 개원하자마자 뭐가 쟁점이냐면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첨단 두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주 52시간을 묶어놔가지고 반도체든 무슨 AI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뭔가 상황을 팀워크를 해서 일해야 되는데 퇴근을 해야 됩니다. 몰아서, 그것도 노동시간을 막 늘리잖아요. 몰아서 일할 때 그 연구를 집중해서 팀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민주당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법인데 에너지 3법이 소위 말해 고진이 원자력이 고효율의 에너지가 첨단산업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필요한데 원자력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도 좀 해야 되고 또는 개통,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동해안에서 생산된 서해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산업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겠잖아. 이런 것 등을 논의를 해왔는데 그동안 계속 막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에너지 3법에 합의를 했는데 결국 또 반도체는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건
인노충 등의 민주당이 휘둘르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것을 또 우리 국민의힘의 프레임을 씌워서 전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관련 이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이시죠? 강순기 의원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